집과 골목, 간판과 시장, 배고픔과 음식, 호기심과 책. 우리에게 익숙한 마음과 풍경을 모으면 비로소 도시가 됩니다. 도시라는 게 도읍도자에다 저자시예요. 마을과 시장이 주거지와 상권이 같이 있는 데를 우리가 도시라고 부르죠. 도시는 모두를 포용합니다. 개항이 되면서 거기에 일거리가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죠. 다양한 사람들의 하루하루가 쌓인 도시의 역사는 언제나 생생한 삶의 현장에 기록됩니다. Vor 500 Jahren war das beste Know-how vom Bergwerk, vom Guss hier. 茶碗でいうと150年の中で、これでお茶を飲んだ人は山ほどいはっ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このお茶碗を扱った人みんなが大事に扱ってきたから今のね時代に残ってる。 평범한 일상이 도시의 역사로 축적되는 삶의 현장. 우린 그곳을 오래된 가게, 노포라고 부릅니다. Ich glaube, wir sind 130 Jahre gleich groß. Wir sind nie gewachsen. 1570年代でございますけれども創業いたしまして、そして今から約440年ほど前になります。21代目になります。 외국에 살다가 우리나라 왔다가 우리 대동을 일부러 와가지고 대동 아직까지 이렇게 훌륭하게 유지하는 건 너무 고맙다고. 작고 오래된 가게 노포. 그 안에 기록되는 도시의 역사는 놀라울 만큼 장대하고 다양합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녹여내는 것, 그게 하나의 노포를 이어가는 게 아닐까. 우리가 사는 인천의 노포엔 어떤 역사가 기록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며 오래된 가게를 찾는 걸까요? 이 모든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4개 나라 6개 도시를 찾아갔습니다. 그 도시에서 만난 20여 곳의 노포에는 하나같이 성실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는 낙후가 없는 곳이에요. 항상 청춘인 곳이죠. Unser Ziel ist es, oder wir machen jedes Monat einen Versuch, jedes Monat ein Experiment. Ja? Und wir schauen, dass wir auch jedes Monat irgendeine Änderung machen. ずーっと動いてないと止まると死ぬんちゃうかな。止まるとやっぱりそれどうしても開けないとダメっていうことがあるし、だからどうしてももう必ずここに来てやるというあれがあるから。 머물러면 안 돼. 그거는 무조건 지는 거니까. 도시와 함께 나이 들고 도시와 함께 미래를 가꾸는 우리의 단골집. 오래된 가게 노포 이야기입니다. 도시마다 이름을 들으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인천은 무엇이 떠오르는 도시일까요? 뭐 어느 도시를 가면 뭐 미래만 있고 과거는 없는 것처럼 하는데 과거, 현재, 미래가 포함되어 있는 게 인천이거든요. 사실 과거, 현재, 미래는 세상의 모든 도시에서 공평하게 흐르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인천의 시간은 특별히 더 주목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는 그 한국 최고인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 최초의 짜장면집은 공화춘, 또 한국 최초의 탄산음료 사이다 생산 공장이 있고요. 구한말 서울과 가까운 항구였던 인천은 온갖 서구 문물이 유입되며 개화의 관문역을 했습니다. 그 덕에 서양식 호텔과 공원이 건설되고 축구와 야구가 처음 소개됐으며 서구식 초등학교와 영화관, 자동차 공장 등이 문을 여는 등 한국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는 문물만 40가지가 넘습니다. 명실공히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새시대의 문을 열었던 인천. 그 흔적은 곳곳에 자리 잡은 노포에 가장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노포를 살핀다는 것은 근대 이후 인천의 역사를 가장 꼼꼼히 살펴보는 방법이기도 하지요. 저희가 2017년부터 2018년 2년 동안 그 학술 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 주제가 이제 인천의 오래된 가게를 주제로 했었고요. 인천이 1883년도에 개항을 해서 지금 근 한 1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많은 가게들이 생겼다가 또 없었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가게는 무엇이고 어떤 가게들이 그 오래된 가게들 중에 남아 있을까?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조사가 들어갔어요. 물론 19세기 말 인천에서 문을 연 점포들이 모두 노포로 살아남은 것은 아닙니다. 이웃나라 일본에만 가도 200년 넘게 운영되는 노포가 즐비하지만 인천뿐 아니라 우리나라 어느 도시를 둘러봐도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소상공인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 어려운 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본이 그 지배했던 그런 시기에는 한국의 산업 자체가 좀 왜곡된 발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기반 자체가 굉장히 약해졌고, 그다음에 또 해방 후에도 전체적인 혼란이 지속되고 또 뭐 한국 전쟁 같은 것도 겪어서 굉장히 어려운 조건 아래서 그런 가게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일본하고 비교를 한다면 굉장히 어려웠죠. 나라마다 그리고 도시마다 각자 살아온 역사가 다른 만큼 노포를 규정하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큰 변동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도시로 모이거나 흩어졌고 그때마다 새로운 노포의 역사가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인천에선 전쟁이 그랬습니다. 교동도. 불과 5년 전까지 그 섬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배를 타야만 했습니다. 2km 남짓한 다리가 놓인 후 섬에 들어가는 길은 한결 수월해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민통선의 높이는 60년이 넘도록 그대로입니다. 고려 시대나 뭐 조선, 그러니까 한국 전쟁 이전의 교동도는 사실 대단히 물류 중심적인 도시였습니다. 개성하고도 고려의 수도인 개성하고도 가까웠죠. 한강 하구에 바로 배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강 서울로 들어가는 모든 배들은 교동을 거쳐서 가게 되는 이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류 중심지였는데 지금 가보면 이제 분단선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사실 교동을 들어가다 보면 배로 갈 때도 그렇지만 군인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까? 섬에 들어서면 50여 년 전 어디쯤에서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간다는 대룡시장. 골목을 돌 때마다 가난하고 불편했던 시절의 흔적이 묘하게 덧칠돼 있습니다. 교동도는 인천에서 노포가 집중된 지역 중에 한 곳이죠. 당구장이든 정육점이든 반백년을 훌쩍 넘긴 이력이 보통인데다가 그 노포를 지키는 사람들 대부분은 검은 머리로 뛰쳐나온 고향을 백발이 되도록 돌아가지 못한 실향민들입니다. 60여 년 동안 섬마을 사람들의 머리 모양을 다듬어 온 그는 지금도 고향의 해안을 떠나던 그날을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교동에 오게 된 거는 유교 사변 나는 바람에 막 붙들어가고 오니까 걔들이 그 젊은 사람들은 피난을 나온 거예요, 이쪽으로. 그때 거기서 연맥서 나오는 거리에 같이 잡고 그쪽 딴 데로 갈 데가 없으니까 배 타고 그게 여기가 교동으로 왔는데 교동에 그때 오니까 사람들이 말도 못해. 뭐 들끓는데 와서 여기는 정착할 데가 없잖아. 집들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온 주민 사는 집 거기서 이제 봉당 같은데 마루 뭐 그냥
빈 공간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태어난 집과 갖고 온 모든 것이 지척에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새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결심을 한 거지. 어쩔 수 없다. 버텨보자. 딴데 취직을 갈 데도 없잖아. 그게 버틴 거예요. 버텨서 그냥 하다가서는 그러고서 3년 계속 하면서 이발을 판 거야. 안 가르쳐 주더라고. 그냥 깎는 거 이렇게 보고서 하는 거지. 눈썰미를 하고서 이제 그래서 여기서 아직까지 주저앉은 적이 60년 동안을 이발을 한 거야 여기서. 이 넓은 세상에서 단 한 곳, 자신이 태어난 고향만 갈 수가 없다니. 바로 요 앞에 큰 산 있지 저기. 큰 산 있지. 그 앞에 집들 있지. 그 산 앞 이쪽으로. 남자 집들이 보이잖아 허연데. 여기 바로 앞인데. 그저 잠깐 난리만 피하고 돌아가려던 바닷가가 도무지 마르지 않는 눈물에 가려 어른거립니다. 교동도에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성호 씨. 그는 스스로를 마지막 백정이라 부릅니다. 거의 마지막 세대죠. 뭐 이제 이거 발굴해서 팔고 그런 집들이 별로 없어요. 지방이나 시골 가면 좀 있는 거고요. 도시에서는 시장에서나 발굴 좀 하고 나머지는 발굴 잘 안 해요. 가공된 거 갖다 팔지. 그의 할아버지는 황해도 연안에서 바다를 건너와 노상에서 닭을 잡아 팔며 이 섬에 정착했지요. 어느덧 가업도 실향도 3대째. 우리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우리 아버지가 17살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아버지가 미성년이 벗어나는 순간에 이제 사업자를 내셔서 시작한 게 여기 가게지. 우리 여기 집. 거기서 시작을 하시게 된 거고. 그 정육점을 그 사람은 피해 나와서부터 원래가 연백에서 정육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할아버지가 그 이제 걔 아버지가 죽었지만 그 걔는 여기 와서 피해 나와서 왜 배한 거지. 그때는 여기 차가 없으니까 돼지고 뭐 살아다니면 자전차에다 싣고 다니니까 나 자전차를 잘 타서. 아버지가 흙먼지 날리며 신나게 자전거로 고기 배달을 다니던 시절은 섬마을 풍경도 지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여기 초등학교가 4개 있었거든 그때. 하나급이 5반이었어. 한 70명, 60명, 67, 8명 이렇게 되는 게 5반이 있었다니까 여기 섬에. 그때는 여기 다 뭐 장사하는 사람들 다 괜찮았어. 가을 끝나고 나면 식당 같은 것도 엄청 잘 됐고 뭐 기방들도 막 엄청 잘 됐고. 초등학교 때는 전부 다 자전거 타고 다니셨어 내 기억에는. 최성호 사장의 아버지 최덕기 씨는 교동도에 전기가 들어오기 10년 전인 60년대부터 자가발전기를 돌려 냉장고를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교동도에 사람도 많고 저마다 씀씀이도 컸던 시절. 내가 83학번인데 80년대 그때부터 유학이라는 걸 나갔지. 그 전에도 나가긴 했어. 근데 제일 많이 나가기 시작한 게 80년대에 나간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때부터 자식들이 나가서 들어오질 않는 거지. 생각해보면 참 난감한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둘 이별만 늘어나고 좀처럼 새로운 인연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쌍화차는 기본이에요, 중탕이. 대충 중탕하면 노른자가 빛나서 못 드셔요. 제대로 중탕해야 되지. 안녕하세요. 네네. 그녀의 쌍화차를 마시러 전국에서 모인 손님들 덕에 다방안은 숱한 사연과 쪽지로 가득 찼지만 자칫 이 명품 쌍화차마저 맥이 끊길 뻔했습니다. 저는 진짜 문 닫았을 뻔했어요. 교동대에 공사할 때마다 손님 워낙 없어서 이제 단골 손님 다 돌아가시고 일회용 커피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매상이 뚝 떨어졌는 거 아주 뭐 이거는 매상을 할 수 없어. 문 닫을 수 있었어요. 진짜요. 그냥 놀다시피 했어요. 그냥 그때는 매상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진짜 1, 2만 원? 제일 적은 날이 1, 2만 원? 바다와 민통선의 이중벽에 포위된 교동도. 바다 건너의 세상이 빠르게 변해갈수록 섬마을의 고립과 인구 유출은 심해졌지요. 그대로 서서히 늙어가는 섬이 될 줄 알았는데 강화도와 다리가 연결되면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이게 예전에 있던 이런 나무 이런 건 예전에 있던 거예요. 이게 1949년도에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새로 막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은 거보다는 그 기둥도 이거 막 생겼잖아요. 이게 막 응? 반듯하지도 않고 막 삐뚤삐뚤한데도 이게 더 이뻐 보이나 봐요. 그 사람들은 오면 상당히 좋아하세요. 시골이라고 싸지 않습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요? 응, 1953년도. 우와, 그러면 70년? 아니 70년 안 넘고 68년, 67. 어른들이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사건이 피난 돼지고기 팔아요. 피난 나오신 분이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저까지 3대. 근데 고기는 맛있게 생겼는데 아니야, 고기는 진짜 맛있게 생겼어. 배달적인 관광이 별로 없었어요. 없다가 다리가 이제 개통이 되고 오니까 그 매스컴을 타니까 이 섬에 사람이 호기심이 있잖아. 그러니까 야, 교동도랑이 어디로냐? 그래서 오기 시작을 해. 나도 엊그제 제주도 뭐 가서 제주 사람도 이걸 온다니까. 그 먼 데서도. 그래서 그 매스컴이 무섭다는 거야. 다리를 놓은 후 가장 크게 변한 것은 대룡시장 풍경. 주말이면 이 좁은 골목이 인산인해입니다. 동네가 북적거리니 수십 년 이웃들도 웃을 일이 늘어납니다. 한 동네 살았는데. 할아버지 제가 요만했을 때 얘기해줘요. 얘랑 똑같았죠? 똑같이 뭘 그래?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똑같았다고. 쏘시고. 이제 커서 장사 보고 시집가가지고 또 딸내미도 하나 낳고. 어머니 고구마 생긴 거 무슨 옛날이지 뭐 무슨. 제가 이제 제 딸을 낳았잖아요. 이제 제 딸이 이렇게 시장을 다니면 제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이제 다녔던 골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젊으셨었잖아요. 그때 어머 아리랑 완전 똑같네 이러면서 그러신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 기억에도 되게 정정했었던 모습들만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연로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정말 삶이 너무 빨리빨리 정말 진행이 되고 빨리빨리 지나가고 정말 인생 별거 없다 하시거든요. 여기 분들이 저한테 야 인생 별거 없어 이러거든요. 아둥바둥 돈 벌면서 살 필요 없다고 즐기면서 살라고 하시던 그 말이 진짜 와닿아요, 마음속에. 그녀의 카페는 대룡시장 안에서도 핫플레이스. SNS에 사진과 후기가 늘어가며 육지는 물론 외국에서도 손님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고향도 좋고 정말 이런 오래된 건물들도 좋고 이런 올드한 느낌이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저도 여기 있게 된 것 같은데 이제 젊으신 분들이 와서 이제 하나하나 다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런 현상을 모두가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교동 쌍화차가 유명해. 대롱시장 뜨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커피숍이 이제 그냥 테이크아웃 하는 커피숍이지 기계 갖다 놓고 짜서 이렇게 막 주는데 거기서도 쌍화차를 팔기 시작하는 거야. 유명하니까. 그 갈등이 막 있는 거야, 막 그냥. 그래서 커피숍 갈 거, 여기 와서 커피숍 갈 때면 시내 좋은 커피숍 가 여기 와서 커피숍 갈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셔요, 오셔서. 그래, 좀, 그게 좀 아쉽대요. 저렇게, 다시 저렇게 새로 해가지고 커피숍도 생기면 그냥 내부는 그냥 놔놓고 내부만 좀, 내부만 좀 했으면 어떻게 수리 딱 하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는데 참 이게 너무 올 때마다 밖에서 너무 아쉽다 손님들이 그러셔요. 그래 저는 그래요. 만약에 손님이 발길 끊길까 봐 걱정이에요. 교동도의 상인들도 서울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장사하는 거를 구경하는 거를 내켜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무슨 동물원에 갇혀 있는 그런 동물 기분이라는 그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우리가 무슨 사진 찍고 가는 대상이냐. 교동도에서도 제일 바쁜 성호 씨. 그는 심심찮게 직접 배달도 다닙니다. 섬사람 누군들 수십 년 단골이 아닐까마는 그의 정성은 단순한 고객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 고기 드시고 싶어서 뭐 한두 군 그 갖다 드려야지. 무조건. 그건 무조건이야. 경제적 논리로 따지면 여기서는 안 돼. 옛날 우리 어른들하고도 계속 그렇게 거래를 해왔던 분들이라 당연한 거야. 그 사람들은 당연한 거고 또 나는 또 그 약속을 지켜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가 이모라 부른 사람은 사실 혈육이 아닙니다. 거기 가자. 고추 다 땄어요? 고추요? 네. 고추 그냥 칼까지 따야 걸고. 아유. 이제 또 붉으면 또 따야지. 아유, 저 힘들어. 대충 따고 말아요. 배달이요? 네. 배달 아니면 너희들이 뭐 갈 수 있나? 배달 시켜야지. 아버지가 육국간 했잖아. 아버지가 고기 장사했잖아. 그러니까 다 알지. 아, 차로죠. 그럼 모터 가서요. 차로니까 다 애용해주지. 모터면 애용하나? 안 오지. 아유, 태풍 들어온다는 걸 뭐. 마을 어른들 대부분을 이모나 아저씨라 부르며 실제 혈육처럼 살뜰하게 보살피는 성호 씨. 그의 할아버지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난 빚을 갚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 내 베이스에는 항상. 17살 먹은 애야. 고등학교 한 1, 2학년 나이고 그 밑에가 우리 고모가 11, 서너 살. 그 다음에 한 5살 먹은. 진짜 이건 고아잖아. 그 가난함 그거 때문에 도와주신 거지. 내가 그걸 모르고 잊고 살면 안 될 것 같아갖고 그래서 항상 어른들하고 좀 제가 인사도 잘하고 그냥 뭐 이모, 삼촌, 고모 이렇게 불러.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살아가기엔 너무나 어렸던 할아버지를 낯설지도 배고프지도 않게 보살펴준 사람들. 자전거에 돼지고기 싣고 시골길 신나게 달리며 열심히 살게 도와준 이웃들. 그렇게 서로 혈육처럼 부르고 의지하며 살아갈 줄 알았던 대룡시장 노포 주인들의 행복에도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그늘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많이 오니까 옛날에 먹던 깨강정 좀 만들어서 팔아야지. 앉아갖고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팔았어. 맛있대. 이거 내가 진짜 잘하는구나. 장인인 줄 알고. 딱 하나 들어왔어. 완전 공업화돼갖고 상업화된 사람들이 프로페셔널하게 딱 그냥 종류도 여러 가지 쫙. 그 나 다 어머니, 고모 다 이렇게 부르고 그런 분들인데 그런 그 당장 그나마 좀 뭐 강정이라도 팔던 분들이 용돈도 못 벌어 그러니까 완전히 풀이 죽어갖고 있는 거 보면 우리도 화가 나지. 그런 갈등이 있는데 그거를 잘 조율하려고 지금 어쨌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을 지금 계속 찾고 있는 거라서.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의 주도 뮌헨.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독일 안에서도 1인당 소득 최고에 오를 만큼 풍요롭고 매년 독일인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꼽히기도 하죠. 우리가 독일 하면 떠올리는 맥주, 소시지, 프레첼 그리고 커다란 비어홀 역시 이곳 바이에른주와 뮌헨이 원조입니다. 뮌헨을 찾는 관광객들은 신시청사 앞 마리엔느 광장에서 하루 일정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라우렌 성당과 성 미카엘 성당, 영국 정원과 호프브로이 하우스 등 이 도시를 대표하는 명소들과 가깝기 때문이죠. 마리엔느 광장 주변의 명소 중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빅투알렌 시장입니다. Eigentlich immer so. Eigentlich immer so lange. Also ich komme aus München, bin in München geboren und wir sind immer schon am Viktualien. Auch manchmal nur zum Bier trinken. Ein zentraler Ort. Es ist einfach, da kommt man zusammen. Früher hat man ja auf einem Markt nicht nur eingekauft, sondern sich auch ausgetauscht, Nachrichten sozusagen sich über die Kürze zugegeben und ja, es ist einfach ein sozialer Punkt. Das gehört einfach zum sozialen Leben dazu. Ein Marktplatz ist immer so ein Mittelpunkt, so ein Herz. 빅투알렌 시장이 뮌헨 사람들에게 식료품 장터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명한 브로이와 비어홀이 많기로 유명한 뮌헨에서도 특히 시민들은 이곳 시장 안에 비어가르텐을 사랑합니다. Wir kommen auch schon wie mein Freund, seit er so ganz kleine Kinder, kommen wir schon im Markt. Mit Mama und Papa sind wir schon gekommen im Viktualienmarkt. Und so ist es so alte Tradition. Viktualienmarkt ist schon alte Tradition. Darum alles verkaufen, Gemüse, Wurst, alles was. Und da ist ja nur Bier und da hinten Fischsachen. Also es ist alles am Platz da. Man darf mitnehmen, nur kein Bier. Also Essen kann man mitnehmen, aber Bier muss man da eben kaufen oder Getränke. 18세기까지 뮌헨 사람들이 식료품을 구입하는 시장은 현재 신시청 앞인 마리엔느 광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장 규모에 비해 부지가 좁아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던 중 1807년 바이에른 왕국의 첫 번째 왕인 막시밀리언 1세 요제프가 지금의 빅투알렌을 새 시장터로 정합니다. 그렇게 200년이 훌쩍 넘는 세월 동안 뮌헨의 심장과 위장으로 건재함을 과시해온 빅투알렌 시장. 물론 독일 전역이 폭격 목표가 됐던 2차 대전 중에는 큰 피해를 입기도 했지요. Alles war weg. Nichts stand mehr, gar nichts. Es waren nur Ruinen, es waren Schuttberge. Und dann hat man angefangen, diese grünen Hütten wieder zu bauen. Aber es hat alles 10 Jahre gedauert nach dem Krieg. Aber die Leute sind geblieben, die gleichen Händler sind wiedergekommen. Und schauen Sie sich das heute an. 세월도 전쟁도 무너뜨리지 못한 빅투알렌 시장의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빅투알렌 시장에서 10년째 차가게를 운영 중인 피터 게스트. 그는 가게를 보는 내내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기도 합니다. Auf Deutsch, das Original ist nicht besonders groß, vielleicht so groß. Aber was ist interessant ist, wenn die Touristen kommen hier, die stehen genau wo du bist jetzt und schießen alle ein Bild von das. Das finde ich nett, ja. Oder wenn jemand fragt, wo bin ich? Wenn ich sage, okay, du bist hier ja. Und da Richtung Marienplatz ist es einfach, irgendetwas zu erklären. Es kommt gut an und es ist seit ungefähr 9 Jahren da. Winter, Sommer, ach so, ist es ein bisschen genommen hier, aber sonst, es kommt immer noch. 알록달록 예쁘게 그려진 빅투알렌 시장의 지도. 직접 사비를 털어서 제작했다는 피터의 말처럼
이 지도는 9년이 아니라 90년 전에 그렸어도 똑같았을 겁니다. 사실 지난 200년 내내 빅투알렌 시장의 구조는 물론 각 점포의 위치까지 거의 변한 게 없습니다. 점포의 주인이 바뀌어도 취급 품목은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원칙 덕분이었죠. Ich glaube, Sie müssen darauf achten, dass wenn ein Fischstand ist, muss das die nächsten 50 Jahre ein Fischstand bleiben. Und wenn es ein Blumenstand ist, muss ein Blumenstand bleiben. Sie müssen schauen, dass Sie so eine Tradition reinbringen in einen Markt. Das ist am Anfang eine ganz schwere Aufgabe, weil man würde gerne wechseln und dann kommt der Nächste. Das bringt nichts. Fischstände sind immer die gleichen bei uns hier. Und die Blumenstände, Sie müssen darauf achten, dass Sie so eine Tradition in einen Markt bringen. 품목의 안정성은 경영 안정으로 이어지고 그 두 가지 안정을 기반으로 품질은 향상됩니다. Ja, den Laden gibt es jetzt seit 1950. Die Bäcker Liesle ist jetzt 94 Jahre alt und ihr Mann betreibt den Stand jetzt immer noch, ist täglich da, baut in der Früh auf, fährt aber in der Früh gleich dann wieder so kurz nach 7. 빅투알렌 시장 내의 다른 상점들처럼 이 빵집의 가장 큰 자부심 역시 오랜 역사나 가족 경영이 아닌 품질, 즉 빵의 맛입니다. Da wird halt jedes Mal dann immer was zu einem Verkostung geschickt und es wird dann ausgezeichnet und wenn es sehr gut ist oder gut ist, dann bekommt man halt dann so ein Zertifikat. 이렇게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품질 인증을 받으면 조금 비싼 가격에도 안정적인 판매가 이어지고 그 덕분에 상인들은 더욱 품질 향상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품질 경영의 핵심은 업종이 아닌 사람인 것입니다. 점포의 취급 제품이 유지된다 해도 그 제품을 생산하는 업주가 임대료 문제 등으로 자주 바뀐다면 꾸준한 품질 경영은 절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빅투알렌 시장은 이런 위험 요소까지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Nein, bei uns ist der Preis natürlich subventioniert. Wir zahlen nicht die Mieten, die außenrum bezahlt werden, sondern das ist städtisch und wir zahlen eine Grundmiete und dann zahlt man nach Umsatz. Es geht nach dem Umsatz. Die kleinen Obst- und Gemüsehändler zahlen 4% vom Umsatz, die Gastronomie zahlt 10% vom Umsatz und damit ist das geregelt. 사실 뮌헨은 독일 내에서도 부동산 임대료가 가장 비싼 도시입니다. 독일 전체 평균보다 약 40%가량 비싼 데다가 90년대 이후 꾸준히 오르고 있는 뮌헨의 임대료를 생각한다면 시장에서 빵이나 수제품을 파는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장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빅투알렌 시장에서는 상인들의 품목을 관리하는 대신 점포 임대료를 지원하여 소상공업 발전에 꼭 필요한 경영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뮌헨에서 4대째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요하네스 문커트. 그는 빅투알렌 시장의 장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Eigentlich schon in Deutschland die Metzger, aber eben hier in der Stadt wird es ja dagegen gearbeitet, weil eben dieser ganze Markt der Stadt selber gehört. Und die Stadt entscheidet, hier wir tun kleine Metzgereien, kleine Familienbetriebe dabei. Das arbeitet er dagegen. Es ist fair, es ist okay und es wird nicht dauernd erhöht. Okay. Also wir hatten zum Beispiel vor 10 Jahren hatten wir 10 Läden in München, jetzt nur noch 2, weil die Mieten gestiegen sind. Aber hier der Markt gehört der Stadt und die sagt, nein, wir machen die faire Miete und erhöhen die nicht dauernd. 사업의 규모가 곧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 작고 오래된 노포는 자칫 경쟁에 밀려 도태되기 십상입니다. 판매와 유통 경쟁력만 따진다면 빅투알렌의 노포들도 대형마트에 밀려나는 게 당연합니다. 한결같은 원칙으로 200년 이상 다양한 소상공을 보호하며 수많은 노포를 양산해온 빅투알렌 시장. 누군가에겐 뮌헨과 빅투알렌 시장의 선택이 과거의 가치를 고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200년을 지켜온 빅투알렌 시장의 노포 문화는 새로운 미래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Wenn du bist in Paris oder London, Märkte in der Innenstadt, die sind nicht gleich geblieben wie 400 Jahre. Die Markt ändert sich, der Bedarf ist anderes, verstehst? Und kann sein, deswegen haben wir aufgehört, ja? Dass die Leute kommen nicht unbedingt auf den Viktualiermarkt, bestimmte Sachen zu kaufen. Die kommen mehr für diese Erlebnis auf den Markt. Und ich sehe, die Zukunft von dem Viktualiermarkt ist ein Erlebnis. Man muss gucken, was andere Märkte machen in anderen Ländern. Das Viktualiermarkt ändert sich ab. Und ich bin froh, wenn ich bin ein Teil von dieser Änderung. Da kommt eine Änderung auf den Markt. Das wird restauriert, das wird neu umgebaut. Und ich finde es auch spannend, wie wir nimmt dieser Viktualiermarkt in die nächsten 600 Jahre. 지금으로부터 1200여 년 전 어느 날, 이 도시의 동쪽산 정상에 오른 간무 천황은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배산 임수의 동서북쪽을 산이 감싸고 남쪽을 향해 탁 트인 최고의 풍수, 그토록 찾아 헤매던 새 도읍지를 발견한 겁니다. 그 땅의 남북을 관통하는 주작대로를 뚫고 당나라 창안을 본따 세운 도시가 바로 헤이안교. 일본의 천년 수도 교토입니다. 제가 25년 동안 거기 살면서 늘 느꼈던 것은 교토라는 도시가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서 굉장히 편안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평안의 수도라는 옛 이름답게 교토는 일본의 다른 지역에 비해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적은 곳입니다. 그 평안 속에서 오늘날까지 일본을 대표하는 최고급의 문화들이 탄생하고 발전합니다. 明治維新で東京に行くまで都だったので、その間天皇がいて奥家さんがその周囲にいて、彼らのためのいろんな必需品を作る業者さん、職人さんがいらっしゃったと。 교토에서 만든 것이라면 무조건 좋다는 좀 숭배하는 것 같은 그 정도로 굉장히 존경으로 받기도 하고요. 한 해 이 도시를 찾는 관광객 수만 무려 5천만 명 이상.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일본의 수많은 도시 중에서 교토를 방문하는 이유입니다. 京都になぜみんな日本中から海外からもたくさん来るかというと、そういう神社やお祭りなんかと同じように古い老舗があって、いわば、本物、新しく作ったものじゃなくて本物があるということで京都に来る観光客の方はたくさんいらっしゃいます。もちろんその1869年から8年に京都から東京に都が移ったことも一つの危機で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危機、度重なる危機を乗り越えてきたのはやはりそういう老舗企業の皆様、その企業の皆様の力のおかげで京都がそういうふうに千年の都として生きながらえてきたということは事実でございます。 천년 수도의 저력 노포. 수백 년대를 이어 일본 문화의 정수를 갖고 온 오래된 가게를 만나기 위해 교토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교토 중심부 나카교구에 위치한 니시키 시장. 삼색 아케이드 아래 126개의 점포가 밀집한 이 시장은 1960년대에 한 방송사가 붙여준 별명으로도 유명합니다. 京都の台所何でもそろう食べたいもんがけどまあ食べ物屋さんがいろいろあって、いろんな人と巡り合えたり縁ができるかな。そうやね、食べたいものが何でも揃う本当の京都らしさが残ってるところな。 교토의 부엌 니시키 시장은 1603년에 건설돼 어느덧 400년이 훌쩍 넘는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 니시키 시장에서 만난 교토 사람들은 노포의 기준마저 차원이 달랐습니다.
京都100年とだんと古い言わへん。100年以上とだん。300年400年何本まで。100はいくやろな。100。けどもっと古いよ。よそ。今何代目ですか？僕3代目。3代目。私とこでもう100年ちょっとかな。お父さんはここで何年目ですか？私も4代目になります。いや何代目言われると分からへん。とりあえず江戸時代からやってますのでね。 니시키 시장은 차갑고 깨끗한 지하수와 주거 밀집 지역을 지척에 두고 있습니다. 덕분에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도 해산물을 보관하거나 빠른 시간 안에 판매하는 데 유리했죠. 재미있는 것은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니시키 시장의 우물이 유용하게 활용된다는 사실입니다. 井戸水が出てたので魚屋さんが多かったんですね、で魚を洗うのにその井水が、井戸水が適してるっていうので魚屋が多かったですねっていうので多分魚屋から始まったんだと思います。今もその井戸ってありますか？あります。うちの後ろにで魚屋とかだったら絶対出てます。ここから出てます。でこれもずっと一年中出っ放し、でお料理屋さんとか近所の人がこれを入れてお出汁取ったりご飯を炊く用のやつとかにこれは使われてますね。 물론 니시키 시장이 깨끗한 우물처럼 유리한 환경만 누려온 것은 아닙니다. 초창기 교토의 해산물 도매를 독점하며 자리 잡았지만 메이지 시대에 특권이 폐지되며 적지 않은 생선 가게들이 빠져나가기도 했는데요. 그 자리를 채소 가게들로 채우며 니시키 시장은 오히려 종합식료품 시장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1980년대엔 동네마다 깔끔한 슈퍼마켓이 등장하며 새로운 위기를 맞았지만 니시키 시장의 노포 상인들은 가격 표시제와 소포장재를 도입해 기존의 한계를 스스로 극복합니다. 거기에 가게마다 시식 코너를 만드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 덕분에 이제 교토를 여행하는 외국인들의 필수 방문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니시키 시장의 손님이 끊이지 않는 진짜 매력은 따로 있습니다. スーパーとか百貨店のお客さん、特にスーパーマーケットに行かはるお客さんは物よりもとりあえず10円でも5円でも安いものということをやっておられるし、まだうちに逆に来られる方は逆に20円30円高くてもいいからいいものが欲しいという。 슈퍼보다 비싼 가격이 오히려 경쟁력이라니. 대체 실제로 얼마나 비싸다는 걸까요? これ見てもらったら一番わかりやすいです。まあ白菜一つにしても、2376円ね。で安いのではもう400。もうこの差。これが結局いわゆるところ品質なんです。で値段いうのはだから後でついてくる。だから料理屋さんいうのは。値段のこともさるのがらやっぱり品質を言わはるんですよ。 상품에 따라 일반 슈퍼마켓 물건보다 대여섯 배나 비싼 가격. 애초에 경쟁 자체를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교토의 노포 상인들에게 좋은 품질이란 버릴 수 없는 신앙이고 가격이란 상황에 따른 조건일 뿐인 것입니다. よく言うのがね、やっぱり三者よしいうことをやるんです。というのは農家さんいいものを作ってよし、我々いいものを仕入れてもらってもよし、お客さんそういうのを買っておいしい料理を作ってよしと、みんながいいと、そういうようなやっぱり環境がね、僕らはそういう中で生きてるからやっぱりお客さんに対してはやっぱりいいものを提供したいないうし。 공장이 망할 때 보니까 도망가더라고요. Die Nationalsozialisten Hitler haben uns verboten, Glocken zu machen. 自分はいわゆる駅伝のランナー、一人のランナーに過ぎないから。
マラソン駅伝のランナーの一人なので。私はあくまでもその駅伝ランナーの一人としてですね。Wir sehen es ähnlich. Sie kennen wahrscheinlich Harry Potter. 我々自身がずっとその変えてないことっていうのは何なのかなって逆に思うぐらいにそれぞれの代でいろんなことを変えてきてるんです。3分の1の革新とから3分の1の伝統と